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오산 기지를 한 새벽 2시경에 출발한 사드 이제 발사대 4개와 각종 지원 차량들이 이제 사실은 뭐 좀 더 일찍 남김천 IC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금 저렇게 혼란스러운 저 도로를 지나야만이 지금 사드가 배치되는 롯데 골프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만이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날이 밝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상사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네. 남김천 IC에서 저 소성리 마을회관까지 불과 10km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반 승용차가 시속 한 60km만으로도 달려도 한 10분,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저긴데 남김천 IC에 도착을 해서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그 시각이 벌써 1시간 훨씬 넘거든요. 따라서 그 사드 배치 발사대를 비롯한 그런 그 일행들이 이 현장이 안정되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을회관 앞에서 그동안 계속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진입로는 없고 지금 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로 그 반입이 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원래 이제 지난 4월 26일 날 그 사드 그 일부 포대가 배치가 되는데 일부 포대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발사대가 2개가 배치가 되었고 사드 1개 포대에는 발사대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월 달에 오산 기지를 통해서 C-27 수송기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2개 그때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4월 26일 날 배치가 되었고 그 2개를 발사를 그 작전을 하게 하려면은 일단 나머지 지원 시설들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머지 지원 시설이 뭐냐면은 일단 레이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보여야 쏘니까. 레이더는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죠. 레이더 들어가 있고 그럼 레이더도 다 전기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또 지금 저기가 이제 전기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기를 통해서 또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 제너레이터 장치 그리고 또 레이더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냉각 장치가 필요해요. 또 냉각 유닛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 차량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발사대 4개가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그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2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나머지는 다 있고 발사대만 4개가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임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배치된 2기와 오늘 들어올 4기가 해서 완성된 1개 포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어 용어의 이제 혼란이 좀 생기고 있는데 방금 이제 그게 2기라고 말씀하셨고 4기가 추가로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1개 포대를 1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2대가 발사대 2대가 배치가 돼 있고, 이미 배치가 돼 있고 오늘 4대가 더 들어가서 1개의 완벽한 포대, 즉 1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산에서 오는 것이 발사대이고 또 경북 칠곡에서는 지원 장비가 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저기가 롯데 골프장인데 잔디밭이죠. 뭐 페어웨이, 그린 이런 곳에 이제 발사대와 각종 지원 차량들이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잔디밭이고 그냥 땅에다가 일반 땅에다가 알루미늄 패드를 깔아가지고 지금 임시로 하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임시 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구 배치의 아주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외관에서 오는 차들은 외관에는 공병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아마 와서 또 여러 가지 콘크리트나 시멘 뭐 이런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공사하는 장비들이 외관에서 오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4월 25일 날 우리 YTN 단독 보도에서 부산을 통해서 발사대 4개가 들어온 걸 단독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관으로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마도 외관은 물류기지예요. 그런데 오산은 작전기지니까 경비가 훨씬 더 상엄하죠. 그래서 이 사드 같은 전략 무기를 외관이라는 이런 경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실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아마 미군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실제는 오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김천 IC를 통해서 지금 성주 사드 기지 앞까지
이 마을회관 앞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시기지 배치 지금 네. 저게 발사대입니다. 예 발사대가 지금 마을회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발사대 지금 저 커버를 씌워놨는데 예. 그 커버를 벗기면 저 안에 이제 발사대 튜브가 보이죠. 그렇죠. 그 튜브 안에 미사일이 들어있고 오산에서 출발한 그렇습니다. 발사대 4대가 지금 진입하고 네.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지금 이제 있습니다. 네 번째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것이 지금 주민들 앞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통로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 앞으로 발사대 4대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오산 미군기지에 임시 보관해 있던 발사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각종 집기나 물건을 던지면서 강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요. 뭐 지금 주민들의 현장 소리를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사드 발사대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역부족이고요. 경찰 병력이 도로를 틔워줬기 때문에 별다른 큰 불상사는 없이 사드 발사대 4대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곳은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잠시 뒤에 성주기지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지금 이제 사드 발사대 4개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던 게 이제 군안 차량이에요. 혹시 이제 오산에서 여기까지 오다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에 서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또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 레카차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군안 차량까지 해서 한 개의 풀 세트가 지금 행렬이 들어갔고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오후부터 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이고요. 마을회관 앞을 지금 막 통과했습니다. 마을회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시위대의 저항은 지금 뭐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성주기지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차량 진입로 확보용으로 철제 펜스를 쳐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발사대 4대를 실은 차량이 성주 기지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배치가 완료될 수 있을까요? 배치는 사실은 오늘 오전 해봐야 지금 뭐 한 4시간 서너 시간밖에 안 네. 남았으니까 오전 중으로 작전 완료되긴 힘들고요. 아마 신속하게 한다면 그 오늘 오후까지는 저 발사대가 실제 작전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전쟁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 그렇죠. 뭐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과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만약에 오늘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징후가 있다. 그러면 오늘 오후라도 바로 배치할 수 있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은 확보가 됐다. 그러나 기왕에 이제 저 자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임시 배치를 또 우리 정부에서 선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된 이후에 네. 작전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 육체 핵실험을 하면서 지금 국방부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이 전개 과정이 더 이제 속도를 냈던 거고요. 임시 배치에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완전 배치로 가는 과정인데 거기 그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사드의 관계입니다. 자, 핵을 쏜다는 것은 결국 미사일에 실려서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드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사드로 막지 못하는 미사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사드로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북한이 뭐 당장 뭘 쏜다면 뭘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SLBM, 화성 12호, 화성 14호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게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입니다. 예. 이거 다 네. 합해서 한 800발 정도는 어허.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700~800발 정도. 예. 그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사드가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거리로 봐서는 직접 우리를 노리는 거죠. 300에서 1,300km. 예. 스커드가 300에서 한 700km짜리고 노동 미사일이 최대 1,300km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고 작전 계획상으로도 북한이 물론 지금 이제 핵을 개발했지만 재래식 탄두일 경우에도 이 두 가지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고 노동 미사일은 일본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사드가 잘 막을 수 있어요. 예. 방향이나 딱 북쪽에서 날아오니까 어차피 북쪽에서 날아오고 그렇죠. 또 지상에서 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도도 여러 가지 고도의 문제 때문에 속도도 이 마지막에 돌입하는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마 6에서 한 마 8 정도로 돌입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물에 명중하기 직전의 속도를 예.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 종말 단계. 종말 단계에서 스커드는 한 마 6에서 한 마 8 정도. 그리고 노동 미사일은 마 8에서 마 10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드 레이더가 마 15까지를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 15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커드 노동은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수단 미사일. 작년 6월 달에 우리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선언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고각 발사라는 걸 했었어요. 그렇죠. 비교적 더 그 스쿼드보다는 멀리 날아가는. 그렇죠. 미사일. 원래는 무수단 미사일이 3,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이것을 고각 발사. 당시에는 1,430km까지 올렸다가 꽂았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돌입할 때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화 속도가 점점 더 붙어서 빨라지죠. 예, 그래서 당시에 종말 단계가 마 17 정도를 찍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말 단계에서 안 보이죠. 사드 레이더로는 안 보이니까 못 막습니다. 무수단의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화성 12호. 예. 화성 12호를 지지난주에는 2,700km를 550km 고도로 2,700km를 날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화성 12호를 처음 보여줄 때는 1,700km까지 올렸습니다. 예. 당연히 마 22 가까이를 찍죠. 예. 그러면 또 빨라서 못 막죠. 그다음에 또 화성 14호 예. 2,700km 한 번은 또 3,700km 찍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만약에 3,700km를 쏜 것을 987km를 날렸거든요. 그걸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즉 뭐 함경북도 북쪽에서 계산하면 아마 부산이나 목포 정도 계산하면 아마 한 900km 정도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했다 생각되면 이건 마 20을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화성 14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ICBM급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 여기서 미국을 향해 쐈을 때 그 사드에 있는 레이더가 탐지를 하고 네. 요격은 미국 본토나 다른 태평양에서 중간에 요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은 가능합니까?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땐? 가능하죠. 예.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측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017년 현재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드는 사드대로 또 그 바다에 떠 있는 이지스함들 이지스함대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자기의 각자의 자산 가지고 작전을 하고 이렇게 있죠. 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MD 체계라는 게 MD 체계가 올 하반기에 완성이 되는데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내로 사드 배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감지를 하고 하와이나 또는 알래스카에서 요격하는 그런 작전을 그러니까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MD 미사일 체계를 방어망을 통해서 구축하기 태평양 전구 MD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정행크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탐지를 하고 또는 동해 바다에 있는 성주에서 탐지를 해서 그 정보를 동해 바다와 또는 그 오츠크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그 SM-3 미사일을 쏴서 요격할 수도 있고 또 미 본토에 있는 GBI 미사일 가지고 요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합동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게 올 하반기부터 구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쏘는 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옆이나 뒤에서 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잠수하면서 쏘는 그렇죠. 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막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드 레이더가 사실은 딱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돼 있으니까 전방 120도 각도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121도에서 쏘면은 안 보이죠. 어렴풋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보입니다. 그냥 선을 딱 끈 것처럼 120도만 보이지 우리 사람 눈이 뭐 그 어렴풋이 왼쪽도 보이고 오른쪽도 보이고 하니까 레이더도 그럴 거니 아닙니다. 사드 레이더는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에 있는 구담의 레이더는 양 사방에 이제 90도짜리 레이더가 4개가 붙어서 360도를 다 보면서 또 구남은 막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다 보죠. 그런데 사드 레이더는 정확하게 고정돼 있으니까 120도 각도 121도에서 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심포에서 잠수함이 출항을 해서 사드 레이더가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몇 도 각도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정확하게 서 있는지 모르니까 한 울릉도쯤에 와서 쏘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 그 소형 무인기가 사드 이 성주기지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뭐 추락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하나만 있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여러 대가 와서 하나만 떨어진 거지 무인기 촬영하고 많이 갔겠죠. 뛰었겠죠. 네. 그게 그럼 왜 왔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거 다 아는데 바로 그 각도를 보러 왔다고 저는. 지금은 이 어느 페어웨이에 어떤 각도로 써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잠수함이란 건 시속 3km에서 시속 5km 정도로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냥 뭐 서 있다시피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 걸음걸이처럼. 예. 그런데 120도 각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121도까지만 오면 되지. 지금은 아무 그걸 모르면은 대충 뭐 한 포항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지 어디까지 않습니까? 올지를 그렇죠. 계산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군요. 저는 북한 무인기가 그 120도 각도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 와서 사진 찍었다. 또 사진 정찰. 찍어 갔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 잠수함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반대측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또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나 소음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했었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음 뭐 전혀 그 지장이 없다. 네. 물론 뭐 바로 옆에 있으면은 발전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소음 나죠. 그러나 바로 옆에 지금 우리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가 부분까지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전자파인데 예. 전자파 같은 경우에 그 전파는 직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꺾어지지 않아요. 항상 똑바로만 가는데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 지금 이제 소성리 화면에 나오는 저 마을 입구가 평지지만 당연히 골프장은 그 산 중턱에 있습니다. 네. 산 중턱에 있고 이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도 역시 산 중턱에서 정상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는 또 사람이 살지 않죠. 그리고 이 사드 레이더가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더는 하늘을 하늘을 봅니다. 향해 있죠. 그래서 최저 5도 각도부터 시작해서 90도 각도까지 하늘을 보는 그런 레이더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단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그 뭐 자연 생태에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예. 괌이나 일본에서 해봤더니 별 문제 없더라라는 것이죠.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국방부 기자들과 함께 공개가 됐기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 사드 아까 이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북한이 최근에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EMP탄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키거든요. 만약에 EMP탄을 먼저 쏘거나 먼저 공격을 했을 경우 사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MP탄 사드 못 막습니다. 아, 예, 그 사드의 여격 범위 내로 EMP탄을 쏴주면 막을 수가 있는데 예. 북한이 그런 바보가 아니죠. 예. 사드가 성주에 있고 사드의 사정거리는 경기도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남부 지역 여기까지 사드의 여격 범위인데 거기까지 날려서 또 사드는 또 하늘 위로 150km, 40에서 150km 고도에서 여격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터트려주면 예. 터트리기 위해서 그 안으로 날려주면 사드가 막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바보가 없죠. 그래서 사드가 막을 수 없는 고도, 사드가 막을 수 없는 거리에서 터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드의 저 레이더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얼마 전에 미국이 사드 요격 시험을 하기도 했는데 요격률은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100%입니다. 네, 오면 무조건 막을 수 있다. 그 120도 각도 안으로 나가.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100%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실전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훈련하니까 어느 방향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 미사일의 재원은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사드 여격하는 훈련센터에서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100%였지만 물론 실전에서는 훨씬 그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돌려보니까 예. 사드가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하나의 미사일로 한 70% 정도. 예. 그러나 두 개를 하나의 목표 반드시 두 개를 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보충 효과에 의해서 승수 효과에 의해서 한 90여% 정도의 요격 성공률은 보이더라라는 게 이제 다른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드의 이 7점 배치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반대했던 중국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치되는 날이니까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질문드리죠. 중국이 사드 배치에 왜 반대합니까? 레이더 때문입니다. 그 레이더가 1,800km를 봅니다. 1,800km를 보는데 120도 각도지만 탐지 거리는 1,800km예요. 그런데 성주에서부터 1,800km가 어디냐면은 중국의 서안 지역입니다. 서안, 뭐 진시황릉 있는 서안 있지 않습니까? 그 서안 지역인데 문제는 그 서안 지역쯤 되는 곳에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 해안에 없어요. 지금 이제 사드 레이더가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토에 갖다 놓은 이 레이더로는 산둥반도 정도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아하. 근데 성주에 갖다 놓으니까 서안이 보이는 겁니다. 예. 문제는 서안에 뚱퐁 31 기지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뚱퐁 31 기지들이 거기 있냐?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한 1,000km 이상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와야 폭격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폭격기들이 못 들어가죠. 예. 폭격기들이 못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전략 탄도미사일들은 내륙 다 깊숙이. 내륙 깊숙이 드러났죠. 그러나 그보다 더 왼쪽은 뭡니까?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하고 이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 네. 불안해서 못 가고 그래서 가장 과거부터 중국이었던 곳 중에서 가장 서쪽인 서안 지역쯤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해놨는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솟구치는 뭐 이번에 북한이 그 화성 12호, 화성 14호 쏠 때도 화면 우리 계속 보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솟구칠 때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솟구치는 장면부터 다 보이는 겁니다. 성주에서. 성주에서. 예. 물론 지구 공면 효과가 있으니까 한 200km 정도 올라오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서안 지역에서 미국을 만약에 공격한다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지 않아요. 어디로 지나가냐면은 만주 북쪽으로 해서 저기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북극 방향으로 해서 미국을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성주에 있으니까 그 날아가는 중간 과정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오모리에 있는 것들은 날아가는 끝자락 한번 살짝 보이고 아하. 교토에 있는 아예 날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너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아가는 교토는 너무 곳이. 남쪽이고. 그러니까 있는 곳은 남쪽이고. 그래서 날아가는 게 완전 동북 삼성 예. 그 흑룡강성 북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교토나 예. 아오모리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주에서는 솟구치는 것에서부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의 펀치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간의 펀치가 상대를 한 방에 넉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펀치가 가지고 있어야 서로 간에 또 어떤 그 외교적인 영향을 발휘할 텐데 완전히 기울게 되는 것이죠. 성주에 배치를 하니까.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이 핵 패권 경쟁에서는 그냥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바로 성주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확고한 의지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입니다. 네. 그래서 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도 상당한 경제 보복을 당했는데 앞으로 중국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계속 강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시 배치라고 했기 때문에 임시 배치. 그런데 이제 영구 배치가 되면 중국이 더 이상 저는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그러니까 배치한다 할 때는 강하게 반발하지만 해놓은 뒤에는 더 어쩔 수 없지 이상 어쩔 수 않습니까? 없다. 불가역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북한도 지금 그 국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핵 보유 인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제재가 안 되는 안 되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불가역한 상태가 되면 중국의 압박도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임시 배치라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압박이 마치 지금 유엔이 북한에게 최종 단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압박을 하듯이 아마 중국도 그런 압박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말 모드니까 600km밖에 못 보는 종말 모드니까 중국하고 관계없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것을 두 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 종말 모드라는 게 없어집니다. 아하. 미국도 이 기계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예. 미국의 이 MD 계획에 보면 2019년도부터는 종말 모드라는 게 사라지고 이 탐지 모드로 전부 다 요격까지 다 같이 합니다. 탐지 순간에도 요격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탐지는 1,800km를 하지만 이 레이더를 가지고 예. 여격은 600km밖에 그렇죠. 못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탐지와 여격 모두를 변화를 시키려면 지금은 8시간 걸려요. 예. 그러니까 8시간 걸려서 북한이 언제 핵미사일 쏠지 모르는데 8시간 걸려서 뭐 중국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북한이 핵미사일 쏠 것 같으니까 다시 바꾸고 하기에는 불안하니까 우리는 항상 여격 모드, 즉 종말 모드로만 갖다 놓을 거다. 이게 우리의 주장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좀 억측이다.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2019년이 되면 이게 종말 모드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말은 맞지만 우리 안보,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예. 그 뭐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요. 한 두 가지만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사드를 이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사드 논란 과정에서 중국이 저렇게 반대를 했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반대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조건으로 사드 배치의 조건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사드 배치하겠다. 지금 사실상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동안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6차 핵실험을 좀 막게 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중국도
더 이상 사드 반대를 할 명목도 조금은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공약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이제 정찬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은 사실 우리가 손해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5차 핵실험 때 이미 핵무기를 사실 완성한 겁니다. 지금 이제 더 강력한 것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5차 핵실험에 완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드라는 이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이 패권 경쟁에서 완전히 저울추가 어떤 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이 정도의 가치, 이거 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펀치를 확실하게 탐지를 할 수가 있는 이것을 우리 아니면 일본에 갖다 놔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 오직 대한민국에 갖다 놔야 되는 이 정도의 가치를 북한 핵실험 중단하는 거하고는 조건이 안 맞죠. 예. 북한은 핵 폐기하고 조건이 맞죠. 이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만약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과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 중요한 군사시설이고 사실 사드가 어디 있다는 것들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중요한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도 이런 수많은 논란이나 중국의 반대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핵시설 관련된 거 우리 뭐 어떤 무기가 어디에 있고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뭐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좀 군사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불필요한 논란 반대는 피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미군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F-16 전투기가 더 들어온다 이런 오산 기지에 사실은 뭐 2개 대대가 있다가 또 추가로 1개 대대가 더 들어오고 우리 뭐 크게 관심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했었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다가 어느 날 한다라고 해버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실망과 또 다른 이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슬기롭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배치의 목적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인데 최근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도발 하겠죠. 그러나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오늘 이제 사드를 발사대를 4개를 더 가지고 와서 완전한 한 개의 풀세트를 지금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의 풀세트로 막을 수 없는 뭔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 발사대 2개로 그 4발을 동시에 못 막죠. 왜냐하면 조금 부채살처럼 퍼지듯이 날아오면은 사드 레이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km를 한 발 날아왔을 때 200km를 막을 수 있지만 2발, 3발 날아오면 점점 그 영역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드 이 한계 포대로 막을 수 없는 뭔가의 미사일 도발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미국이 두려워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뭐 구구절 뭐 불과 네. 모레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벤트성 날짜를 택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재도입까지 예.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장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성주 마을회관 앞으로 사드 발사대 4대가 추가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주민들이 뭐 계란 그리고 여러 가지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신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상처받은 주민들 이분들에 대한 설득과 위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안보를 걱정하는 이른바 우파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사드 반입을 막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반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살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하고 또 다른 어떤 그렇죠. 감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분들 충분히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보상을 해줘야 되냐? 사실 인체에 큰 영향도 없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록 우리 국가가 하는 이 국가가 진행하는 일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저로 인해서 사실은 막대한 국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기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전략적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탄두 중량, 또 핵 잠수함 원자로 문제,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거기에는 뭐 우리도 일본처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뭐 군사 문제는 아닙니다만 FTA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이 너무나 이 사드 레이더를 여기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미국의 지렛대를 삼아서 FTA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협상력을 아주 높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박수 치는 상황에서 마치 개성군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원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당신네들이 원했지 않느냐. 우리가 네. 원하는 것처럼 보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받자 1.5조 그렇죠. 원.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해줌으로 해서 돈 받자 소리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했었잖아요. 예. 돈 받자 소리는 당연히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저럼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당신네들이 원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FTA 뭐 재협상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러한 충분한 협상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안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 국익을 창출해 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력 면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셨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여 사드 발사대 4대가 경북 성주 기지로 진입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